단기성 부채로 변동금리 이자 지급을 하고 있어. 그러면 자산과 부채 사이에 미스매칭이 생겨요. 미스매칭. 여러분들이 지금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확 안 들어올 텐데, 이건 채권 공부를 하면 그냥 아주 자명한 얘기거든. 그 외환 위기 때 1997년에 외환 위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외환 위기 있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해가지고서 아주 인기 금융업종 중에 하나가 그 종금사라는 게 있었어요. 종합금융회사. 이름 들어는 봤어요? 근데 지금 거의 종금사가 다 망했어. 그 종금사들이 결정적으로 망한 계기는 그 외환위기 때 망했다고. 얘네들이 해외에서 빌렸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종금사가 망한 이유가 이런 미스매칭 때문에 망했어요. 위험 관리를 못한 거야. 단기로 해외에서 자금 조달을 하다 보니까 변동금리 이자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중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해줬다고. 근데 단기 변동금리가 좀 싸요. 그러니까 당장 싸게 자금 조달해서 중장기 높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환위기가 탁 들어오니까 이게 단기 변동금리니까 갚아야 되는데 만기가 금방금방 돌아오잖아. 롤오버가 안 돼. 반면에 이쪽 대출해간 회사들이 외환위기 때문에 다 부도지경이야. 근데 이런 위험은 조금 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기, 단기, 이걸 장기, 단기 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자율이 올라갈 때 일반적으로 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 정도가 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은 채권 가격이 떨어져도 채권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요. 조금 떨어져. 근데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 장기 채권은 그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그 논의의 편의상 이게 한 100억 원어치의 자금을 해외에서 변동금리로 단기 조달해가지고 100억 원이 있는데 100억 원을 대출을 해줬어. 중장기로. 고정금리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둘 다 100억 원이야. 근데 외환위기 때 국내 금융 상황에 보면 이자율이 확 올라가거든. 그러면 자산과 부채가 이게 다 채권의 형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치가 줄어들어. 이 가치는 단기 채권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한 95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중장기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 가치는 한 60억으로 확 줄어들어. 그럼 자산 가치는 확 줄어들고 부채 가치는 줄어들긴 줄었는데 별로 여전히 95억이야. 문제가 생기겠죠. 금리 위험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금융사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위험뿐만 아니라 외환 위험 관리도 안 돼 있었던 건데, 우리는 지금 금리 수합 얘기를 하니까. 금리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수단이 바로 금리 수합이야. 자, 조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 변동금리를 금리 수합을 통해서 뭘로 바꿔?
고정금리로 바꾸면 원래 있던 변동금리 부채가 마치 내가 고정금리 부채를 갖고 있는 격이 돼버리면서 매칭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채권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니까 쉽게 매칭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이게 고정금리야, 자산이. 그럼 부채도 고정금리로 가져가면 매칭이 된 거야. 그러면 금리 위험 관리를 잘 한 거야. 오케이? 근데 그럼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정금리로 가면 고정금리는 한 번 픽스하면 3년 동안 안 바뀌어. 변동금리가 바뀌지. 그러면 왜 이자율이랑 막 채권 가격 떨어지고 저런 거 할 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일단 고정금리 약속한 금리는 지급이 되는데 지금 이 채권의 현재 가치는 현재 금리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채권 가치는 확 줄어드는 거지. 지금 채권을 안 배워서 그런데.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자고.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산이 고정금리 자산으로 되어 있을 때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부채도 고정금리 부채로 만들면 금리 위험에 조금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이게 한쪽은 고정금리, 한쪽은 변동금리면 미스매칭이야. 미스매칭인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많은데 이거를 얼라인을 시킨다고 그러지. 매칭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를,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원래는 변동금리였다. 그럼 이걸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는 부채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자산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 자산으로 이거를 그냥 놔두면, 변동금리 부채를 그냥 놔두면, 그러면 자산을 수합을 통해서 변동금리 자산으로 바꿔도 매칭이 잘 되겠지. 그러니까 부채를 바꾸거나 자산을 바꾸거나. 조금 전에 예제에 보면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야. 부채를 바꿀 수 있어요.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자산도 바꿀 수가 있어. 고정금리 자산에서 변동금리 자산으로, 변동금리 자산에서 고정금리 자산으로. 그 차이는 뭐냐면 부채는 쓰면은 이자가 나가는 거지.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원래 있었던 나가는 변동금리 부채라는 뜻에서 화살표가 원래 있던 회사에서 이렇게 나가는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바꾸기 위해서 지금 고정금리 주고 변동금리 받으면 네트로는 고정금리가 나가는 꼴이 또 바뀐다고. 이건 이제 부채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꾼 거야. 근데 이거를 자산을 바꾸려면 내가 원래 고정금리 자산이 있었는데 요거를 고정금리 주고 변동금리 받는 형태로 역시 금리 수합을 통하면 이 자산의 성격이 고정금리 4.7 받고 거기다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0.3% 얹어서 주는 꼴이니까 네트로는 리보 마이너스 0.3을 받는 거지. 자산이 4.7% 고정금리 자산에서 리보 마이너스 0.3% 변동금리 자산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처음 보면 이 화살표가 잘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표정들이 조금 시무룩한데 조금 연습을 해야 돼. 화살표가 들어오는 거는 지금 내가 이자 수익이 있다는 거야,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4.7%의 고정금리 이자 수익이 있는 자산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고정금리 주고 변동금리 받는 자산으로 금리 수합을 동시에 해버리면 이 고정금리 자산이 변동금리 자산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도 결국 요지는 뭐다? 금리 수합의 경우는, 자 보세요. 금리 수합의 경우는
금리 수합의 경우는 이쪽이 이쪽이 고정금리면 이쪽도 고정금리로 가져가는 게 매칭이 잘 돼서 적어도 금리 위험 관리는 잘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매칭이 미스매칭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금리 수합을 활용해서 이걸 부채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꾸든지 또는 자산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꾸든지 해서 매칭을 시켜라. 그래서 그럴 때 금리 수합을 활용하는 거고, 금리 수합을 활용하면 금리 위험 관리를 더 잘하는 거야. 오케이? 자, 수합의 기본 원리를 쭉 설명을 할게요. 통화 수합은 뭘까? 이것도 뭔가를 바꾸는 건데, 기본적으로 역시 어떤 회사 또는 어떤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의 미스매칭을 픽스하는 거야. 하나는 US 달러 자산이야. 그런데 부채는 브리티시 파운드 부채야. 그러면 뭐가 미스매칭일까? 환율 미스매칭이야.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 움직이는 정도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래서 이 부채를 US 달러 부채로 바꿔서